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한국교회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름 나기가 힘든 쪽방촌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교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아 대책이 전 세계 결연아동을 초청해 9월 6일 희망 월드컵을 개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015년 우리나라 평균 출생아 수는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 예산을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저출산 위기, 한국교회가 풀어갈 해법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는 계속된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수당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최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저출산 위기 앞에 한국교회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출산 장려 종합대책을 마련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도와 교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첫째는 50만 원, 셋째를 낳으면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나눔교회는 신혼부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살렸습니다. 젊은 어머니들을 위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고 영화부도 신설했습니다. 또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잠옷실을 새로 꾸미고 수유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품어주지 않으면, 이런 구조가 없으면 개인한테 아이를 더 낳아라 라고 하는 말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결혼과 출산, 양육의 성경적인 의미를 교육하는 일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진정한 출산 장려는 무작정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들이 언론을 통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단 사이비의 이런 활동이 자신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탁하고 세력을 확산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단 사이비 전문 매체 현대종교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는 최근 국내 모 대형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이 언론엔 하나님의 교회 과거 봉사활동 이력,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문화나눔 행사 등 종교성을 배제한 활동들이 주로 소개됐습니다. 또한 신천지의 경우 이만희와 김남희가 간디 비폭력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출처가 불분명한 단체에서 받은 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종교는 이단들은 자신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평화통일운동이나 사회봉사운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단들의 활동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원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정원입니다. 울릉도에 사흘간 40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집 18채와 자동차 15대가 물에 잠겼고 산사태로 터널이 붕괴되는 등 도로시설 34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산사태 현장에서 응급조치하던 근로자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울릉군 관계자는 현재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추가 낙석 피해가 우려된다며 현재 통행을 통제한 일주도로와 시가지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인원 정책본부장의 자살로 잠정 중단됐던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가 재개됩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숨진 채 발견된 26일 이후 관련자 소환을 전면 보류하고 장례 이후로 모든 일정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부재로 연결고리가 끊긴 롯데그룹 정책본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망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겨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체적인 수사 방향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지하철 출입구 주변 금연에 대해 오는 1일부터 9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금연구역 내 쓰레기통을 옮기는 등 같은 기간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게 됩니다. 또한 집단 흡연 방지를 위해 광화문과 서울역 등 주요 지하철역 근처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금연구역 준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생후 2개월여 만에 뇌사 상태에 빠진 아기가 신장을 기증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장기식 센터는 31일 뇌사 상태에 빠진 생후 73일 된 영아의 신장을 30대 여성인 천모 씨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성 콩팥병으로 6년간 투석 생활을 해온 천 씨는 지난해 7월 수술 이후 1년간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아의 신장을 이식하는 것은 매우 가는 혈관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고난도 수술입니다. 알코올 도수 17도 이하 순환소주의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도수가 낮은 술에 대한 광고 규제 기준이 없어 청소년들이 주류 광고에 방치돼 있는 상태라며 현행법상 알코올 도수 17도를 기준으로 하는 광고 금지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갑자기 선선해진 날씨에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제대로 된 냉방기구 하나 없는 쪽방촌 주민들의 고충은 더했을 텐데요. 이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설과 쉼터를 제공하는 교회들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박은정 기자입니다.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여름나기란 힘겹기만 합니다. 무더위뿐 아니라 외로움에도 지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교회가 나섰습니다. 해인교회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인천내일을 여는 집의 인천 쪽방 상담소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담소 3층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을 위한 희망일터이지만 여름철에는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상담소는 쉼터를 찾는 어르신들에게 간식과 얼음물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세탁실과 샤워시설, 미니 헬스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올가을 폭염에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에어컨이야 두 가지 에어컨 달아놓고 선풍기 얻은 거 너무 좋고. 쪽방촌 주민들을 섬겨온 모리아교회는 올해 처음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해 예배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 상영과 수지침, 조격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모리아교회의 이 같은 섬김으로 올여름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모리아교회는 올해 겨울에도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해 예배당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잠궈놓으면 뭐하냐, 개방을 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교회를 개방을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주민들에게 문턱을 낮추자 교회를 찾는 이도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교회의 작은 배려와 섬김이 우리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국제구호단체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10개국 110여 명의 결연아동을 초청해 2016 희망월드컵을 개최합니다. 대회장을 맡은 안정환 해설위원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행사에는 말라위 대표 선수단이 안정환 대회장의 후원으로 마련된 축구화를 신고 참석했습니다. 펜페로 마체소 선수는 대회에서 우승해서 말라위 팀이 역사를 만들길 바란다면서 최선을 다해 대회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아이들 스스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란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본국으로 돌아가 그 사랑을 전하게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아대책은 9월 6일 서울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희망월드컵 개막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박은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109년의 역사를 지닌 척곡교회가 함께할 담임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구티비 선교방송 회원교회로 경북 봉화에 위치한 척곡교회는
재정난으로 14년째 담임 목회자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키고 있는 92살 김영성 장로는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총회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참관단은 각 교단의 정기총회를 모니터링하고 총회 현장에서 진행되는 캠페인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관단 모집은 9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교회개혁 실천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수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측이 낙태를 반대한 대법관 최종 후보자 명단을 발표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6일 연동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34차 열린대화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복음자리교회 이세령 박사와 CBS 종교개혁 500주년 기획단 방성은 부장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